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LG전자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LG전자는 삼성전자와 함께 우리나라 대표적인 가전회사입니다. 특히나 이제 가전 중에 이제 에어컨이나 이런 공조 시설은 전 세계 1위 업체를 하고 있고요. 냉장고나 세탁기 분야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외에 이제 TV도 생산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 특히 그 LG전자 쪽이 그 공을 들이고 있는 쪽은 그 자동차 이 전장 쪽 분야입니다. 이거는 이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면서 그 대안으로 키우고 있는 분야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솔루션 해가지고 모니터나 PC, 그 다음에 사이니즈 이런 것들도 생산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LG노텍을 종속회사라고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전자 부품들을 만들어서 LG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죠. 그리고 주로 그 애플에도 그러니까 애플에도 이런 부품들을 그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번 3분기까지 보게 되면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 중에 이런 가전 쪽,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쪽이 39.7%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노텍이 카메라 모듈 이쪽을 그 3분기 실적을 2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TV나 오디오 이런 쪽이 16.7%, 그다음에 이 전장 쪽 이런 분야가 12.3% 정도 되죠. 그래서 연결한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요번 매출액 3분기까지 매출액이 그래도 뭐 선방을 해서 그 선방한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 영업이익도 한 1조 2천억 정도, 그러니까 3조 2천억 정도 나와서 저번 분기보다는 좀 줄어든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분기이익으로는 1조 3천억을 찍어서 지난 1조 2천억보다는 좀 나아진 모습을 보였죠. 자, 근데 LG전자가 요번 3분기 실적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지난 분기와 다르게 1조 원대가 붕괴됐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운송 비용이 급증을 했기 때문인데, 이게 가전도 그렇고 이 제품들을 한꺼번에 실어나는데 그 비행기가 아니라 배로 주로 운송을 하는데, 그 배가 그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일단 이 무엇이 됐던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3분기 때니까요. 그 앞두고 이런 중국 때리기가 막 유행을 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앞다퉈서 이런 고율의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그 미국의 여야가 다 얘기했고, 그것 때문에 미국에 대한 그 물건 상품 밀어내기가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일었어요. 그러다 보니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는 배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컨테이너선을 구하기가. 그리고 컨테이너 비용도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전자가 일시적으로 그런 운반비가 급증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을 깎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그래서 전체로 3분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을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삼성전자는 79조 원 매출액은 사상 최대입니다. 그래서 9조 1000억 정도, 9조 10억 정도의 9조 원 정도의 이제 그 매출액을,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비해서 이 LG전자는 22조 1769억의 매출액에 7511억의 영업이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이제 LG전자가 이번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인베스트 포럼 해가지고 이런 그 가전 쪽에서 가전 제품이 워낙 비싸지니까 이거를 구독 경제 형태로 해서 값싸게 그 매달 월 사용료 얼마큼 내는 형식으로 해서 이런 비싼 가전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구독 경제 형태로 사업 영역을 좀 변경을 하고, 또 이쪽 매출액이 그래도 1조 8천억 정도를 목표로 잡을 만큼 그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독 경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렇게 되면 이 LG전자 것도 TV 같은 거 좀 큰 사이즈 같은 경우는 한 몇백만 원 이렇게 되는 것들을 매달 한 몇십만 원 정도의 싼 가격에 이렇게 구독 경제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돼서, 그런 부분이 이 LG전자에게는 그 매달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물론 목돈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매달 돈이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리고 웹 OS도 플랫폼도 그 사업 매출 목표가 한 1조 원 정도 잡고 있고, 컨텐츠 쪽에서 또 한 1조 원 정도
이 매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칠러 쪽에서도 한 1조 정도인데 이쪽은 인공지능 AI가 사용되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런 칠러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는 미국이나 이런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많이 하는 쪽에서 발생하는 수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지금 그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BS 사업 분야에서 전기차 쪽에서 충전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기차 충전기 쪽은 북미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꾸준히 설치를 하고 초기에는 설치 비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게 설치가 완료된 다음부터는 일정 기간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라 이것도 일종의 구독 경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모니터 사업 쪽에서 이제 의료용 모니터나 이런 쪽을 신규로 진출하게 됐고, 그다음에 사이니지는 전통적으로 지금 LG전자가 강세를 갖고 있던 그런 사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특히나 전기차 관련된 충전 사업은 LG 그룹 내에서도 LG전자나 LG U+, LG 이노텍 각각 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점차 LG전자 쪽으로 통합해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큰데요. 그만큼 이 전기차 충전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큰 사업이고 여기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지금 보시게 되면 LG그룹 내에서도 LG전자나 LG U+, LG 엔솔, LG 이노텍 각각의 이런 다양한 전기차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는 지주회사인 LG가 전체 지분의 33.67%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회사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배당도 점점 늘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면 고배당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LG전자의 인도법인이 IPO를 추진합니다. 근데 이 IPO가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LG전자가 갖고 있는 구주를 매출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약 2조 5천억이라는 현금이 그 LG전자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예전 현대차의 인도법인이 그 상장했을 때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때는 신주하고 구주를 일정 비율 섞어서 이제 발행을 했기 때문에 현대차는 훨씬 더 규모가 컸죠.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요번에 완전히 그 구주만 그 발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그때 현대차도 그러나 하여튼 규모는 현대차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때 5조 원 정도 됐고 LG전자는 요번에 그 반 정도 된 2조 5천억 정도의 이 구주 매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2조 5천억의 현금이 바로 그 LG전자에 들어올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 2조 5천억 정도의 현금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인도법인에다 재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M&A 할 때 그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꽃놀이패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현금으로 2조 5천억이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다른 회사보다는 재무적으로도 좀 안정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이기 때문에 LG전자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LG전자 목표 주가는 지금 가장 낮은 게 지금 12만 원 정도 하는 IBK 투자증권에서 제시한 12만 원 정도고 제일 높은 거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제시한 16만 원입니다. 요 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이거보다 더 떨어진 상태죠. 이게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계속 이제 팔고 있기 때문인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 최근 들어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정국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불안하게 움직이면서 말 그대로 이제 이 LG전자에는 옛날에 투자한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거의 뭐 환차손 가격대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도 LG전자에 대한 이 환차손을 볼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하지만 LG전자에 대해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밑에 꼬리를 길게 달고 이제 올라온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충격은 시장에서 물론 이 개별 종목인 LG전자가 갖고 있는 어떤 리스크나 이런 것보다도 이 시장 충격의 영향, 시장 리스크에 한 것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보다 좀 객관적으로 시장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 지난 3분기 실적 놓고 봤을 때 한 13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 관세를 붙이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브랜드들을 중국 업체들이 인수를 해서 지금 생산하고 있고 또 LG전자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 이제 공장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관세를 매길 경우에는 LG전자는 실질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저평가되고 있는데, 나름 이제 그 LG전자도 그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 같고, 요번에 2조 5천억이라는 현금이 생기면 그 돈을 갖고 실질적으로 뭐 미주 공장을 새로 만드는가 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LG전자는 지금 현재 주가가 급락한 것은 시장 리스크에 의한 하락이 더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V자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다른 회사보다는 2조 5천억이라는 현금이 들어오는 그런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봐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